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또 리더십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안에서 감성이 자란다. 네, 감성 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안에서 감성이 자란다. 자, 감성 리더십 어떤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어지고 있나요? 바라기는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도대체 감성지능이 뭐길래? 그리고 감성 리더십,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한다. 그리고 감성지능의 핵심은 공감 능력이다. 감성지능, 이렇게 키운다. 네. 오늘은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감성 지능이 뭐길래? 감성 지능이 뭘까요? 살펴볼까요? 감성적 리더십. 리더의 감성 지능과 함께 2000년 이후 주목받았고, 감성 지능의 효과를 리더십 성공의 지표로 접근하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두말할 필요 없이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직도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카리스마가 뭐 전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리더십은 2000년 이후에, 여기 보시면 2000년 이후에 어떤 리더십을 더 원하느냐 하면 공감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뭔가 감정을 공유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을 공유한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내 리더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공감 리더십인데 이 공감이라고 할 때 이 감자가 감정 혹은 감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나의 감성을 함께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공감 리더십입니다. 나의 이 감성을, 나의 이 감정을 같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더의 감성지능과 함께 2000년 이후 주목받았고, 이 감성지능의 효과를 리더십 성공의 지표로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령만 해도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강한 리더십을 원했어요. 물론 지금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더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감정이나 아픔이나 이런 걸 좀 더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이제 진정한 리더로 서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더욱 행복하고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감성지능을 개발시키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직결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성지능이 인간의 행복과 풍부한 삶,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감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어떤 풍성한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감성지능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감성지능을 더 개발해야 되고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도 감성지능을 더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마르고 딱딱한 사람, 자신의 힘과 근육만을 내세우는 사람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강하고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BTS를 보더라도 BTS가 굉장히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BTS가 왜 성공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미들과 공감했다는 거잖아요. 공유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소통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대형 기획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기획사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계속 아미들과 공유했다, 공감했다. 그것이 오늘날의 BTS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영웅을 원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원하는 시대. 계속해서 나와 공유해 주길 원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영웅을 원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영웅을 원해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영웅들은 이제 그러한 영웅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더 훨씬 더 행복함을 누리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 할지라도 나와 멀리 있고 나와 어떤 교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그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나와 공감해주고 교감해주고 함께해주는 것 굉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리더십은 감성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감성지능은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앞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리더십도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리더십이 개발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수업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십은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감성지능도 마찬가지다. 감성지능도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성지능이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성지능도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감성지능은 흔히 감성 리더, 감성 역량, 감성 경영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오늘날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성지능. 여러분 IQ라고 하는 건 뭐예요? IQ 지적 능력, Intelligence Qualification. 근데 감성지능, Emotional Quality 혹은 Qualification. 점점 더 이 이모셔널한 이 지능이 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감성 리더, 감성 역량, 감성 경영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럼 감성이 뭐냐?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감성이 첫 번째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에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마음 모를 때 많아요. 상담에 심리나 상담, 심리 상담할까요? 심리 상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까요?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분석입니다. 최소한 심리나 상담을 하면 스스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 나를 분석해야 다른 사람, 타인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성이다, 감성. 그래서 감성과 리더십의 의미를 결합해 본다면 감성 리더십은 직원들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직원들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이 말의 의미를 또 다르게 바꾸면 옛날에 카리스마틱 리더십은 지시하고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따라오라고만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명령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미 감정과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공감대 형성이 없었어요. 무조건 명령하고 따라야 되는 그렇게 해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된다. 지금은 노조가 있어서 무조건 지시만 한다고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따르지 않아요. 노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따라해도 따르지도 않고요. 반발합니다. 곧바로 반발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즘에는 이제 이 감성 지능을 통하여 감성 리더십, 공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호응을 하면서 따라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와 준다는 표현보다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 다 상담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경청. 예.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청.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해주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의사소통이 잘 되어져야 되고, 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조직의 결정에도 잘 따라줘야 된다. 뭐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겠죠. 경청과 연결된 겁니다. 자, 훌륭한 리더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적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렇죠.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일단 지적 능력이 있어야죠.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할 능력은 또한 지적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지적 능력보다 감성 지능이다. 감성 지능은 감정 조절. 이게 정말 이게 지금 감정 조절, 동기부여, 타인의 감정 인식, 원만한 대인관계 같은 능력, 성공적인 조직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 뭐가 감성 지능이. 그래서 감성 지능이 높은 리더는 조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오히려 감성 지능이 높은 리더가 조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감정 조절 사실 옛날 같으면 이 회장들이 CEO들이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우리가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대한항공의 여러 사람들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땅콩 해영 이러면서 여러분 그 자기가 감정 조절을 못하면 이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리더는 역시 동기부여도 잘해야 되고 타인의 감정도 잘 살펴줘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졌다.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 골만, 또 메이어와 셀로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시간이 지금 없는데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감성 리더십,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한다. 특별히 조직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감성 리더십은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함으로써 조직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요. 또 리더십은 조직의 성격과 과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리더 스스로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을 명확하게 이해한다. 동시에 또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비전을 제시할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목표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회사라고 할 때 회사는 반드시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올 해에 해야 할 목표가 있고 또 올 분기 중에 해야 될 목표가 있고 이 달에 해야 될 목표가 있고 이 주에 해야 될 목표가 있고 하루에 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감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성과에 크다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성 리더십이 없으면 강요만 계속 하다 보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 조직의 성격과 과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그 중에서 리더 스스로가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 자기 인식 아까도 이야기했죠. 먼저는 스스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관리,
감정관리부터 시작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감성을,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조직 이러한 모든 것들 통해서 결국에는 목표를 이루게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루게 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바로 감성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카리스마틱한 리더십만 가지고는 조금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그것을 이루어갈 힘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끌어감으로써 조직의 감성 역량을 강화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딱딱한,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앞서 나가는 기업들. 그 앞서 나가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 그냥 뭐 복장부터 뭐 이렇게 양복 안 입고 뭐 넥타이 안 매고 캐주얼 차림으로, 또 일하러 와서도 대표적으로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일하러 와서도 그냥 노는 거야. 노는 거. 놀듯이 일하는 거죠. 딱딱한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 자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오히려 그 속에서 각자의 어떤 이런 역량들을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왜 좀 더 부드럽게 이끌어 갈 수가 없을까요? 우리나라 조직 문화는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하잖아요. 굉장히 사실 딱딱한데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을까요? 앞으로는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딱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아주 부드럽게 오히려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성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강제에 의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에게 일을 시키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지금은 물론 과도기지만 앞으로 점점 더 사람에게 뭔가 명령으로, 사람에게 뭔가 지시하는 것으로 강압에 의해서 뭔가 일을 성취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정말 그 공동체가, 어떤 그 조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명한 목표와 비전도 제시하고 그것을 함께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루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감성 리더십. 그런 리더십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부, 3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 그게 감성이에요.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 상태,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이런 걸 잘 해야 되고요. 여러분 목표와 비전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과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예전에는 카리스마틱하게 명령하고 강압에 의해서 해야 돼, 시켜. 내가 당장 월급 주잖아.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럼 안 되면 화내고, 뭐 집어 던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호응을 얻어서 그 일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감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